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에단 콜먼의 이 고백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5일 트럼프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기 미군 주둔 회피, 북한 언급 완전 삭제. 전 세계가 한국은 결국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죠. 한국? 머니 머신일 뿐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돈 대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으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00년 전거란 40만 대군을 격파한 고려의 전략을 재현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한 발 물러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먼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 넘게 안보 전략을 다뤄온 사람이죠. 백악관에서도 일했고 지금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 12월 5일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금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거든요. 29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감안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어요. 어떠한 장기적인 미군 주둔이나 공약도 회피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29페이지 전체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들어갔죠.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돌연선 내 동맹국들에게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1돌연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1차 방어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북한만 막으라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비용은 한국이 내고요.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요? 농담 아니죠? 그가 답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틀 전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트럼프가 장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포함해 우리를 수년 동안 갈취한 나라들이 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장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빼먹고 끔찍하게 이용했다. 2025년 12월 7일 서울 시간 오후 8시. 저는 워싱턴 시간 새벽 6시에 동료의 전화를 받고 깼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뉴스 켜보시오. 한국 대통령이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동맹이 거래가 되고 안보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은 12월 5일 장기적 미군 주둔을 회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3가지를 추진합니다. 첫째, 독자 방위 체계 완성. 국방비를 GDP 3.5%로 즉각 증액하고 전자권 전환을 2년 내 완료합니다. 둘째, 에너지 완전 자립. 원전을 전면 재가동하고 SMR 상용화를 2년 내 달성합니다.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합니다. 셋째, 모든 안보 옵션 검토.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무장? 공개적으로?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1000년 전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 앞에 홀로 섰습니다. 송나라는 방관했고 모두가 고려의 멸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지관이라 부르고 송나라 내부에서조차 고려 예우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죠. 왜였을까요?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필수인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갑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담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동료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에단, 이거 블러핑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건 블러핑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2025년 12월 11일 워싱턴 국제 전략 세미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날 특별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준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연구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 위성 사진이 떴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이곳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엔비디아 AI 칩 생산 불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마비.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시대의 핵심이죠.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3%를 장악했습니다. 삼성까지 합치면 90%입니다. 엔비디아 H100 칩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칩 하나에 HBM이 8개 들어갑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챗GPT가 돌아가는 건 한국 반도체 덕분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협박입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갈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2024년 삼성전자는 평택에 30조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용인에 25조 원을 쏟았죠. 왜일까요? AI 시대가 오니까요. 그리고 AI 시대의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장악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으로 좁히면 50%가 넘어요. 품질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중국 배터리는 싸지만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비싸지만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BMW, 벤츠,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부 한국을 선택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4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 투자를 철회하면 GM 공장이 멈춥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죠.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배터리 기술은 중국도 탐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면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선택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할 건지 아니면 갈취범으로 계속 부를 건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한국은 블러핑하지 않는다. 이들은 진심이다. 그리고 카드를 쥐고 있다. 이준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업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돌아왔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거대한 LNG선 사진이 떴어요. LNG선 수주 점유율 91%, 컨테이너선 63%, 초대형 유조선 75%. 거의 모든 배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합니다. 조금만 잘못 만들면 폭발해요. 한국은 60년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20년. 기술 격차가 명확합니다. 이 배들이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유럽은 카타르 LNG를 못 받습니다. 일본은 호주 LNG를 못 받아요. 글로벌 에너지 운송이 마비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선 협력을 약속했어요. 미국 조선소 재건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유지보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동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4조 원, 폴란드 파툭 원전 40조 원, 사우디 녹색 수소 프로젝트 100조 원 추정. 한국은 원전 수출 강국입니다. APR 1400 원전 설계도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프랑스는 공사기간 20년, 한국은 10년. 가격은 절반입니다. 체코가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소형 모듈 원전 SMR. 한국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2년 내 달성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석탄 발전소 부지에 바로 설치 가능해요. 탄소 배출 제로, 전력 생산은 24시간 안정적.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처리 기술까지 확보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재처리 기술은 곧 핵무장 능력을 의미합니다. 1000년 전 고려가 그랬듯이 우리는 필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이준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호받는 나라에서 필수인 나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4개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세계 메모리의 70%, HBM의 90%. AI 혁명은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둘째, 배터리.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의 50%. 탄소 중립은 한국 배터리 없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조선. LNG선의 91%. 에너지 운송은 한국 배 없이 멈춥니다. 넷째,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세계가 한국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4개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필수가 되면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건지 모호해집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 고려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격파한 후 송나라로부터 특별 예우를 받았어요. 송나라는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직관이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고려만 받은 대우였죠. 송나라 내부에서는 고려 예우가 과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는 그 불만을 전부 거부했어요. 왜였을까요? 이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필수였어요. 송나라는 비용이 들더라도 고려를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을 떠나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중국 해군을 강화하면? 선택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할 건지 아니면 갈취범으로 계속 부를 건지.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의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충격과 경악의 박수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은 핵무장까지 하려는 겁니까? 이준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동맹으로 대하면 우리는 동맹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ATM으로 대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겁니다. 고려처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일본 외무성의 다케다 마사토 심의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내각은 패닉에 빠졌어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NPT 체제가 무너집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을 막아주시오. 이건 동북아 전체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카드를 쥐고 있어요. 베이징에서는 더 복잡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류엔 부소장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마이너스 고려 사례의 재현.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을 중국으로 밀어낼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한국을 각성시켰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으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이 4가지가 멈추면 중국 산업도 타격을 입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1000년 전 고려가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그랬듯이 류엔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통수에 몰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한국을 너무 달래면 북한이 반발하고 압박하면 한국이 미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한국은 이미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한국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필수가 됐다고. 2025년 12월 20일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70년 혈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재확인합니다. 확장 억제 공약도 변함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 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후퇴였거든요. 12월 5일 NSS에서 장기 주둔 회피라고 했던 걸 보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추가 증액 요구를 철회합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전 재처리 기술 연구를 지지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주권의 핵심입니다. 재처리 기술? 그건 사실상 핵무장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환영합니다. 기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까? 국무장관은 부인했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미국이 졌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백악관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다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소. 한국은 블러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갈 수 있었습니다. CIA 보고서를 봤소?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NPT가 무너져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면 중서부 일자리가 10만 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잃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AI 경쟁에서 집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굴복한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필수가 됐어요. 1000년 전 송나라처럼 우리도 한국을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려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서기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어요. 고려 인구가 약 200만이었으니 적군이 인구의 5분의 1이나 됐습니다. 송나라는 방관했습니다. 고려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고려엔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72세 나이에 그는 출정했어요. 귀주에서 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강을 막아 물을 가뒀다가 적군이 건널 때 터뜨렸고 협곡에서 매복으로 적을 섬멸했습니다. 4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건 겨우 수천이었다고 해요. 그 후 송나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나라는 자국에 입조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고려에게만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고려 사신의 숙소를 소중화 지관이라 명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고려만 받은 대우였습니다. 1090년경 송나라 조정 내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고려 사신을 대우하는 예법이 거란이나 서하보다 과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는 그 상소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파면시켰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역사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는 필수였어요. 송나라는 비용이 들더라도 고려를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25년 한국 1018년 고려. 2025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각성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원전으로 세계의 필수가 됐어요. 그 후 미국은 한국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잃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12월 5일 트럼프 NSS 발표. 12월 7일 한국 대통령 담화. 12월 20일 백악관 후퇴. 보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도체로 AI 시대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배터리로 전기차 미래를 장악했습니다. 조선으로 에너지 운송을 지배했습니다. 원전으로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무장 옵션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했어요. 한국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파트너가 될 것인가. 미국은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한국은 필수였으니까요. 1000년 전 송나라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서기 1018년 고려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귀주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 송나라는 고려를 극진히 예우했어요. 왜였을까요? 고려가 거란과 손잡으면 송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각성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으로 세계의 필수가 됐어요. 그 후 미국은 한국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잃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괴물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1000년 전 고려처럼 곧 답장이 왔어요. 애단 우리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고려가 300년을 버텼듯이 우리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젠 확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평택 반도체 공장. 24시간 돌아가는 거제 조선소. 체코와 폴란드로 가는 원전 기술. 미국 땅에 지어지는 배터리 공장들. 이 모든 게 한국의 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려의 혼이 다시 깨어났군요.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트럼프의 외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는 시작. 그리고 이제 세계는 각성한 한국과 함께 갑니다. 좋든 싫든 한국은 필수니까요.